무슨 도전을 하든지 고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완만하고 지루할 때 어려움을 찾아 나선다. 따라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마치 수혈을 받고 소생하는 것과 같다. 타인의 단점은 자동 전조등과 같다고 한다. 자신의 잘못보다는 남의 잘못이 더 잘 보인다는 얘기다.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전문가들이 많다. 자기 반성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단점이 사실은 대부분 자신의 싫어하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라는 말은 진리다. 타인의 단점만 보는 까닭은 그 흠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도 고치려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매달려 산다. 그러나 내가 옳다 라는 생각은 마음의 위안이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내가 옳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다. 당신에게 비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당신과 멀어지게 된다. 장미꽃만 피는 세상은 끔찍하다. 가짜 장미로 가득한 세상은 더 끔찍하다. 아무리 장미 흉내를 내고 장미 향수를 뿌려도 가짜는 가짜다. 남을 속이고 나도 속아 넘어갈 수는 있지만 가짜는 결국 가짜다. 가짜로 사는 삶은 허무하다. 자기 삶이 아닌데 자기 안에 가짜 장미만 있는데 어찌 허무하지 않을까?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영양의 균형이나 풍부한 식생활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한 기호가 없는 쪽이 인간관계의 균형을 맞추고 인생의 깊이를 느끼기에 좋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사람에 대한 기호가 심하다면 나는 좋고 싫은 것이 너무 많은 독선적인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받아들인 뒤 싫어하는 사람과 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식 인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 중에서 한 가지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의 연속입니다. 객관적으로 볼수록 관객의 입장으로 전락해서 주인의 관점으로 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면에 주관식 인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하나의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관식 문제에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저마다의 주관적 견해와 가치 판단이 반영된 여러 가지 현답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면서 행여 그림자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자네가 태양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일세. 그림자를 없애려면 그저 간단히 자네가 뒤를 돌아 빛을 바라보면 된다네.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벌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한다. 그게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답게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사람 되기를 그만둘 것,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단념할 것, 이 두 가지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확실히 인식한다. 이것이 자기다운 인생을 창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생의 길을 달릴 때 다른 사람들은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데 나는 좀 천천히 갈게요.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도 남들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욕심도 사라진다.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갈 때 삶은 두렵지 않다.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세상에 단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는 구멍에 빠지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려면 구멍을 있는 그대로 깊게 파서 발버둥치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은 시련이 클수록 극적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공의 의미가 커집니다. 용서는 힘들게 노력해서 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용서는 공짜로 나누어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를 해소시켜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그저 베풀어준 용서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곳에 있었다. 많이 보면 좋은 전략이 나오고 최고를 보면 최고의 전략이 나온다. 다름에 미쳐라. 보이는 것을 차별화하라. 열정으로 호흡하라. 매일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아침을 보내는지가 성공의 등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아침은 집중력 있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날들을 만들어낸다. 같은 방식으로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아침은 집중력이 결여되고 비생산적이고 평범한 날들과 평범한 삶의 질로 이어진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과속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시야가 좁아져서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워서이다. 시야가 좁아지면 돌발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 삶의 속도를 늦추면 시야가 넓어지고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큼직한 사고력이 생긴다. 빠름에서 벗어나 더 좋음으로 향하는 더 느림의 길로 가야 한다. 조금만 더 속도를 늦추자. 축구에서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헝가리의 푸슈카시 페렌츠는 축구 영웅이 된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많은 시간 축구를 한다. 공을 찰 수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한다. 축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때에는 축구에 대해 생각한다.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면 만족할 것 같았지만 옆 사람의 2캐럿짜리를 보면 속이 상한다. 집 하나만 사면 행복하겠다며 부부가 치열하게 돈을 벌지만 20평을 가지면 30평을 부러워하고 30평을 가지면 역시 더 큰 집과 새로 지은 신형이 눈에 보인다. 그렇게 계속 50평, 100평 늘려갈 수도 없다. 행여 이룰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할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친구를 나무라지 말라. 그 친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많고 내가 그것을 해줄 수 있으면 늦을 리가 없다. 사무치게 그리던 미모의 여자가 마침내 나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주었다. 내가 어떻게 늦게 갈 수 있는가? 대기업의 회장, 권력가, 유명 연예인이 만나자고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는가? 나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늦게 오는 친구가 있으면 우선 내가 그 친구에게 쓸모있는 놈인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잡동사니는 젊은 날에 어울리는 단어다. 20대는 다양한 경험을 할 만큼 이것저것 눈길이 가는 것들이 많다. 처음부터 한 가지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다양함 속에서 수없이 많은 길 중에서 진짜 내 길을 발견하는 탐색의 시기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전문성 없이 잡동사니로 흐른다면 인생에서의 결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삶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하루하루 인생을 놀이처럼 즐길 뿐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을 왜 던질까? 바로 재미가 사라졌지만 계속 놀이를 해야 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생이 그렇다. 인생이 재미난 놀이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저 삶이란 놀이를 즐길 뿐이다. 수백만의 가짜 재벌, 소비자들이 부질없는 성공의 이미지들,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거나
벼룩시장에 내놓이게 될 물건들, 이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그들이 애써 번 돈을 날려버리고 있는 사이 체계적인 투자자들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검약한 생활을 하면서 자유와 만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즐긴다. 그들은 소비함으로써 흥분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을 흥분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 근면에 대한 보상, 인정받음, 이것들이다. 우리는 모두 지금, 과, 여기에 살고 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 모습은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다. 과거의 불쌍한 나도 아니고 미래에 멋지게 변할 나도 아니다. 또는 과거에 끝내주게 잘 나갔던 나도 아니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한 나도 아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체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다. 살아오면서 쭉 형성되어 온 감정 습관, 그리고 지금껏 차곡차곡 쌓인 기억들은 감정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만약 당신이 몹시 화가 났거나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면 그것은 지금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실은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의 다른 일들이 함께 작용하여 지금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5만원권 지폐가 길에 버려지면 구겨진 것이든 오물이 묻어있는 것이든 보는 사람이 죽어간다. 반면에 휴지는 발로 차고 갈 수는 있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 자신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다. 5만원권처럼 대접받고 싶은가? 아니면 버려진 휴지처럼 대접받고 싶은가? 가치를 세우는 삶은 비대지향적으로 도전하는 삶이다. 그런 삶은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공부든 일이든 관계든 꾸준하게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하게 접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본전 생각에 매달려 있는 한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리셋 버튼이다. 지금 바로 과감하게 리셋 버튼을 눌러야 앞으로 이어질지도 모를 인생 낭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 다이아몬드는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채굴한다. 작은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작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 수천 톤의 흙을 판다. 이들은 보석을 찾기 위해서 모든 흙을 파내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인간들은 이 광부의 원리는 잊고 염세주의자가 된다. 왜냐하면 인생의 생활에는 다이아몬드보다 흙이 더 많기 때문이다. 지각 상습범들은 왜 걸핏하면 약속 시간에 늦을까?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계산을 너무 허술하게 하기 때문이다. 외출 준비를 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고 역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전철에서 내려 약속 장소까지 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이런 시간 계산을 대충 하기 때문에 지각을 하는 것이다.